실제 문제풀이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쫙 해볼게. 본인이 잘 풀었나 점검 한번 해봐. 18번 윗글에 대한 이유는 접근하지 않은 것 그래놓고 또 줄거리 묻는 문제가 나왔죠. 줄거리 묻는 문제는 그딴 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그딴 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누가 어디 가서 언제 뭐 했냐 이딴 거 줄거리 묻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1번에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 얘기 영장이 나왔다. 동식이 마을 사흘 후 이런 공간이나 시간이 또 중요해 보이는 선택지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랬어. 2번도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는 용팔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니? 아닌가?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마을이라는 또 공간이 나왔네. 공간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3번 모량댁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여기 대놓고 인물의 내면 물어봤네. 그치? 4번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또 마을에 온 양복쟁이란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5번 가뿐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가뿐이라는 아줌마의 내면을 또 대놓고 물어봤어요. 지금 3번하고 4번은 대놓고 어떤 인물의 어떤 내면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1번, 2번, 4번은 누가 언제 뭐 했냐를 묻는 것 같아 보여. 그치? 쌤이 그런 거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 그런 것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요 시간이나 요 공간에서 인물의 뭐가 두드러지게 변할 때 물어본다 그랬지. 내면이 두드러지게 변할 때 물어본다 그랬었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1번도 이따가 풀 때 또 얘기하겠지만 마을이라는 공간과 이 사흘 후라는 시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내면 변화의 기점이 되는 시간 공간이니까 나온 걸 거라고. 이해됐어? 지금 선택지가 다 공통적으로 마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이라는 공간이 특정 인물의 내면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인가 봐.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 공간하고 시간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위주로 읽으면 된다 그랬었지. 이해돼? 18번 문제가 있든가 없든가 공간이나 시간에서 인물의 내면 변화가 두드러지면 그때 체크하라겠죠. 됐어요? 그 다음 19번 A와 B 지금 또 물어보잖아요. A가 지금 뭐죠? 지난 봄이고 B가 간길이죠. A는 시간이고 B는 공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자체로 또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어떤 인물의 누군가의 내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때 또 A와 B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19번 했고 20번. 20번 대놓고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이 돼요. A의 중심인물이 있는데 걔네의 반응을 파악하라는 얘기네. 됐어? 얘는 대놓고 심리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 21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래. 보기가 내가 이번에 뭐 쉽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판은 짧게 해야 돼. 너무 내 인생에 안 좋은 말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 그 평가원장님이 처음으로 취임하고 내신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여성 평가원장님이래요. 김문희님인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오빠라고 못하잖아요. 언니라고 해야 돼요. 이 언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겐 여신 것 같아. 좀 쫄았어. 근데 이해는 돼. 지난번 오빠가 잘린 이유가 뭐야? 영어를 어렵게 내서야. 그치?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 오빠가 날아갔는데 그 오빠가 날아간 이유가 영어가 어려웠어서야. 근데 첫 시험부터 어렵다는 얘기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좀 과하게 인정하신 것 같아. 문제를 내고 검수 단계에서 많이 깎아내린 것 같아요. 문제들을. 이 보기도 너무 짧아. 내 기준. 딱 봤는데 뭐야 이게? 내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됐어? 쌤이 현대소설은 요즘에 방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서술상 특징 문제에다가 보기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내용이랑 관련된 걸 줄 때도 있다 그랬고, 그치? 좀 아쉬운 점은 이 소설은 내가 봤을 때는 내용과 관련된 보기가 더 나와야 어울리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버렸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기소설이더라고.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내용과 관련된 걸 안 주고 또 초점이랑 관련된 얘기를 준 것 같아요. 초점은 맨날 나온다 그랬었죠? 소설에서 가장 특이한 인물이 서술자였습니다. 됐어요? 야, 오늘 졸면 눈깔 파낼 거야. 알겠죠? 농담이고 눈깔 파낼 거야. 네 이름만 출석해서 파낼 거야 이렇게. 알았지? 오늘 졸면 안 돼.
시험지다 뭐 하라 그랬어? 외우라 그랬어. 알았지? 오늘 내 수업까지 외워. 이 보기가 또 초점 하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확인. 자,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낸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그럼 체크가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인물 내면의 목소리. 요게 또 내면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인물의 내면이 나올 땐 자기가 자기 내면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남의 내면 얘기할 때가 되게 특이한 거라 했잖아. 카메라를 그 사람 대가리 속에 쫙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네가 찍어 라고 하는 그 초점화 신경 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선 인물의 모습을 묘사한대요. 근데 내가 나를 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서술자가 다른 사람을 묘사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드러낸다며, 내면의 목소리까지. 그럼 또 초점화가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어? 여기서 또 갓성도 또 초점화 나왔네.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했었어야죠. 그 다음,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우리 또 내면 정리해주네. 우리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너 좀 제발 뭐 좀 읽으면서 이것 좀 읽으면서 뭐래. 이 내면의 목소리 나오는데 그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 같은 걸 좀 네가 느끼면서 읽으래. 이거 물어볼 거니까. 됐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또 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복합적 상황임을 이해하면서 읽으래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설정해주는 보기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며 그 사람의 감정과 감각은 어떤 것인지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겠다. 됐어? 들어가 보자. 야, 근데 누가 뭐 착하고 누가 나쁘다 뭐 이런 건 안 좋죠? 같이 판단해. 그치? 그럼 지문 안에서 항상 읽으면 돼. 됐나? 자, 아들 천다리에 처음 나온 인물 천다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구를 모르는 벌써 내면 나오죠? 몰라요. 양생원은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이 사람 잡자 이렇게. 딱히 기준 안 잡아줬으니까 내가 잡으면 돼.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됐어요? 양생원이 자기 아들의 안구를 몰라요. 그럼 아들도 동감이 치고.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다리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얘네도 뭐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이네. 맞지? 지금 애들이 지금 떠나가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었고 히끗히끗 눈 잎사귀가 휘날려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자, 슬프다 이거 누구 감정이야? 서술자지. 서술자가 동네에 슬픈 일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됐어요?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분도 뭔가 불쌍한 분인가 봐요. 돌아가셨대요. 방 안에 한방 피를 통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 아까 안 돌아온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칠이를 동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족인 듯. 그죠?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어린 동생들도 있네.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가뿐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참 불쌍하다. 정말 가슴 아프다. 이거 누구 감정이라고? 가뿐이. 그렇죠? 가뿐이가 이렇게 느꼈대요. 됐습니까? 근데 왜 두칠이는 안 불쌍해하지? 한방눈이 마을에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면석이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한방눈이 내린다. 겨울이고요. 강가 공간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총을 맨 순경 한 명과 석이 같은 양복쟁이 하나. 맞아? 얘네가 뭘까? 삼바오는 사람 이름인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삼바오나?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강가 겨울이라는 시간에 이 사람의 내면 변화가 중요하네. 삼바오라는 사람이 저 두 사람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누구의 또 내면이에요? 그래,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난 건 삼바오의 내면이에요. 맞아요? 여기 지금 지난 봄이라는 시간에 A가 있었잖아. 맞아? 그럼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시간이 근데 왜 중요한 거야? 삼바오가 한방눈 내리는 겨울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왜 덜컥 내려앉았대? 지난 봄이 생각나서 덜컥 내려앉았대. 이해됐어? 겨울에 봄이 생각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야, 삼바오가. 너무너무 궁금해야 돼. 지난 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해됐어? 뭐가 떠올랐길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까? 저 두 사람 보고. 됐냐?
그 다음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쟤네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두 명인데 쟤네 둘을 근데 또 안 태울 수는 없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이것도 삼바오 아저씨 생각인 거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이해됐나? 안 태울 수는 없대. 야 그러면 저만 해도 되게 순결이 심리를 읽어냈었어야지. 안 태울 수는 없대. 태우고 싶은데 안 태우고 싶은데. 안 태우고 싶은데 읽어냈었어야지. 이해됐어? 가능하면 안 태우고 싶은데 태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뭔가 있나 없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그래 이 공간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여기서 벌써 눈치를 깠어야죠. 애들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었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얘네 때문인 것 같지 않아요? 얘네가 막 애들을 찾아다니는. 이해돼? 뭘까? 뭔 상황일까? 눈에 묻힌 돌무사치를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시간 나오네?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의 젊은이가 또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대요. 사흘 후에요. 이 자체로는 내면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요. 이제 발췌한 것도 다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 얘네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얘네 왜 소리 질렀을까? 와 씨발 우리도 간다! 뭐 이런 거였겠어? 아니겠지. 여태다 하기 싫은데 겠죠. 이게 타당한 해석이죠. 왜? 이미 앞에서 어떤 애들이 있었다고 깔아줬어. 이미 돌아오지 않은 애들이 여럿 있다고 깔아줬어. 이해됐어? 그리고 그 돌아오지 않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깔아줬어. 이해됐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애들이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네요. 쟤네 다 어디 끌려간 거예요? 그치. 다 징집된 거네.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얘네 둘도 아까 나왔던 애들이랑 같은 처지인 거고. 얘네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난 거거든요. 였댔다면서. 이해된다? 그러면 이제 양복쟁이랑 저 총을 맨 숙명에다가 뭘 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치면 되겠어야지. 그럼 삼바가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지 왜 배에 태우기 싫었는지도 알겠죠? 이미 지난 봄에도 뭐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애들을 데려갔었던 거구나. 그래서 겨울날 그 사람 또 오니까 삼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거고 태우기 싫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사흘 뒤에 애들이 또 끌려간 거구나. 소리 지르면서. 이해됐나? 그 다음 중략 두칠이가 아까 안 돌아오고 있었던 애 중에 하나죠. 쌤도 이거 다 기억 안 나요? 두칠이가 누구더라? 위에 가요. 금동그라미 쳐져 있죠? 안 돌아오려구나.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아이고 끌려가서 얘네들이 정상으로 오지 못하네. 얼마 후에 천다리는 맨 처음에 있던 애 그지? 전사하여 아이고 돌아가셨네. 유해만 돌아온다. 천다리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삼바오 아저씨 착한 아저씨가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반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벌써 쎄하죠? 또 두 개가 걸어오니까 안 쎄했으면 안 돼요.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그게 드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이가? 용팔이? 얘도 안 돌아오고 있는 애였지. 근데 우리 용팔이라 그랬네? 야 근데 이거 누구 대사야? 혹시 우리 용팔이 아이가? 이거 누구 대사? 삼바오 대사. 근데 어디의 목소리인 거야 이거? 왜 답이 안 나와? 어디의 목소리야? 내면의 목소리인 거지. 다 못 쳐야 돼 그러면. 내가 못 쳐야지. 삼바오 대사 내면이. 저 두 명 중에 하나가 우리 용팔이 아이가? 누구 있는 거죠? 용팔이 아이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인데 후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우린가?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린다. 여기까지가 싹 다 모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싹 다 삼바오 내면인 거예요. 됐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두 개의 그림자가 우리 용팔이 그림자 아닌가? 아니면 동식이랑 같이 오나? 그것도 아니면 용팔이 없이 동식이하고 수만이 둘이 오는 건가? 이러고 있네. 됐어? 그 다음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왔네 저 새끼들. 그지?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했다. 야 얼마나 친절하게 줬니? 이거 지금 세 번째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지난 봄이 생각나서 가슴이 덜컥했던 겨울. 그리고 또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나고 중략 다음에도 저 둘이 또 오니까 삼바오가 가슴이 또 뭐하고 있어요? 덜컥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건 완벽한 근거를 준 거잖아요. 아까도 가슴이 덜컥했던 이유가 뭐인 거예요? 또 저 두 새끼다. 이것 때문에 덜컥했던 거죠. 이해돼요?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게 너무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서칭해 온다니까. 내면을 누가 봐도 확정 지을 수 있는 소설을. 이해돼? 삼바오 아저씨는 결코 반갑다고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 새끼들. 맞죠?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확실하게 좋네. 발췌는 평가원의 의도라니까. 됐어? 이거 내면의 목소리지. 누구 내면이야? 삼바오 내면이죠.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며칠이나 데려간 놈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 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라고 다 누구 내면이에요? 다 삼바오 아저씨 내면. 삼바오 아저씨 내면을 묻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밑에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저건 대사 처리돼 있죠.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죠. 그냥 목소리예요. 근데도 내면이 드러나 있죠. 됐어요? 삼바오는 더 이상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까 전에 배 태워줄 때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안 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뭔가 일이 바뀔 것 같죠? 됐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팍 내리고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드르듯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후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각각 힘없이 풀려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이고 안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야, A 구간 왜 A라고 묶어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서 지금 순식간에 마음이 계속 어떻게 돼? 바뀌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근데 힘이 또 풀렸다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 뒤에 또 뭐가 생각나? 희한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뭔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생각이 들어요. 됐나? 이게 뭘까? 그 다음 옳지? 삼바오는 공중이를 탁 치고 보이춤을 불끈 출거했다. 좋은 수고 말고 저 대사에서도 또 내면이 드러나요. 저 희한한 생각이 지금 어떤 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좋은 수가 생각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삼바오. 너무 궁금하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나? 야, 현대소설에서 트릭이 나오네. 어? 이 생각은 안 들었어? 쌤이 TIT 설명해 줄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고전 소설에서 TIT가 나오는 게 원래 정설인데 여기 정대인데 갈래가 초월될 수도 있다. 작년에 그랬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혹시 고전 소설 아직 안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현대 소설에서 트릭이 나와버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럼 빨리 하셔야지. 쌤이 트릭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그리고 당한 사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파악하라 했죠. 하시면 돼. 삼바오 아저씨가 지금 저 두 새끼한테 트릭을 걸 것 같죠.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면 알겠고 그럼 저 두 새끼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읽으면 끝나요. 됐어요? 얼른 밧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트릭 내용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태우고 가는 거죠. 됐어? 쟤네 아직 안 탔는데 가는 거네. 이해됐나? 깜짝 놀란 배는 야 설마 배가 놀랍겠니? 배가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오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려인다. 배는 자세를 갖다 놓고 신나게 닫아놓는다. 강길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게 트릭의 내용이죠? 강길이라는 공간 왜 물어봤는지 알겠네.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 강길이라는 공간은 삼바오 아저씨의 내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이해돼요?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근데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한번 희한한 생각, 좋은 수가 생각났다 라고 하면서 쟤네를 안 태우고 도망가 버리는 공간이에요. 이해됐나? 트릭의 내용과 결부되면서도 삼바오 아저씨 내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넘어갑니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답게 떠나는 해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수신이네 내면 반응. 여보! 아 여보! 여기 탈 사람 있어 좀 기다리셔! 그러나 삼바오는 이번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핥으면 한번 타보지. 컵방귀를 팡 끼워준다. 요것도 누구의 내면이에요? 삼바오 씨 내면이에요. 통쾌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에이 저놈의 영감 얘가 돌아가 어쨌노? 아 이리 빨리 내면 안 갖다 내기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주먹으로 사태질을 했습니다. 열받았다. 이게 수신의 내면 반응. 그죠? 삼바오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야 저거를 씨발 통쾌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새끼가 있더라. 통쾌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개통쾌했다는 얘기죠? 이만저만 통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럽게 통쾌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삼바오는 통쾌했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아 내가 이런 용기가 있었나? 스스로 놀랍기도 했대. 이것도 삼바오듯이 내면.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알아? 안 되지 안 돼. 이거 다 누구 내면의 목소리? 삼바오 아저씨 내면의 목소리.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왔다. 마지막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삼바오,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삼바오가 직접적으로 내면이 제시하지 않지만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려왔대. 이게 술 기운에 이랬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지막에 술 깨는 듯 오스스 떨린 이유는 뭘까요? 뒷감당 걱정이 되는 거겠지. 원래 저 사람들을 안 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직접적으로 내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지문 상태가 그 상태여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눈가로 사라닥 읽고 삼바오 내면 같은 거 나와 있네. 이렇게 풀면 안 돼. 쌤은 지금도 문제 풀 때 평가하고 저렇게 풀어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시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걸 다 해준 이유는 이렇게 시험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18번. 더워? 더워? 난 더워. 19도. 추우면 얘기해. 자, 여기까지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쌤도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요. 1번 그냥 바로 골라요. 왜요? 동식이가 떠난 다음에 영장이 나오면 동식이가 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생각난다고. 저 영장 때문에 동식이 끌려간 거였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흘 후라는 시간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로운 청년 둘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간 게 저 영장이라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떠나간 거잖아. 거기 대목에서 물어본 거네. 바로 1번 골랐어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19번. 근데 나 다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해. 오늘은. 알겠죠? 자, 19번. A와 B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가 아까 지난 봄이었죠? B가 반길이었고요. 한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죠. 2번 성지 잘 보세요. A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마을의 위기? 그 두 새끼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온 거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배 타고 들어왔으니까. 한반들이 마을에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야, 2번 선지 지금 A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시간 2개 중첩해서 물어보는 거네. A하고 언제하고 그 겨울하고. 근데 그 겨울도 지난 봄도 결국 삼바오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또 누굴 데려가려고.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두 시간이 삼바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죠. 이해됐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겨울에도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또 나중에도 가슴이 덜컥하게 되는 거고. 왜? 그 두 사람 때문에 마을에 위기가 생길 거거든요. 이해됐나? 자, 2번. 삼바오가 왜 그런 내면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그 다음 20번. 자, A 나타난 인물의 반응. A 당연히 삼바오 내면이죠. 1번.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대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준다 했어요. 여기 또 고조된 감정 물어보잖아. 맞아? 그럼 일단 체크해야 될 거. 안대에서 고조된 감정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맞죠? 맞죠? 왜? 그 전까지 뭐라고 생각했어?
저 새끼들 누굴 데려가려고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사를 통해서 안 돼! 라고 했어요. 이해돼? 그냥 감정이 더 고조됐다. 당연히 이게 안 돼. 되죠. 어떤 애들은 여기 느낌표 있으니까 고조된다. 이러더라고. 안 된 얘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고조되는 거 맞잖아요. 정확한 근거예요. 감정이 팡 터지는 거잖아, 여기서. 그 전까지는 내면의 목소리만 전하다가. 이해됐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근데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했으면 고조된 감정이 맞죠. 이해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조돼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뜻 아닙니까? 이번에 문항을 만약에 2개 이상 틀렸다. 그럼 본인이 선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이번에 문학 솔직히 진짜 객관적으로 쉬웠습니다. 근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건 선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99%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이번에 내가 보기엔 선지들이 되게 쉬웠는데 니네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을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선지가 몇 개 있어. 거기에서 낚인 애들이 꽤 보이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 선지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1번은 고조된 감정에 따라서 주먹을 불끈 쥐는 행위가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맞아? 그럼 A에서 그거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A에서 뭐라 그랬어? 안 되지, 안 돼. 이게 처음이네? 그럼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1번이잖아, A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네.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럼 1번 얘기 맞아, 아니야? 맞죠. 됐어요? 1번이 틀리려면 뭘 증명해야 돼?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과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상관없다. 이걸 증명해야 돼, 1번이 틀렸으면. 이해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해돼? 그럼 고조된 감정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다. 이게 맞는 거야. 됐냐? 그 다음 21번. 틀린 거 고르래. 지금 나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문을 끝까지 봤는데 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겠니? 기억까지 봤을 때 기억 와서 판단하고 니은까지 봤을 때 니은 와서 판단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 내가 문학을 다 맞아본 적이 없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읽고 푸세요. 그런 친구들은. 알겠나?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문학에 자신감이 있다. 왔다 갔다 하세요. 기준 정해줬어요. 오케이? 자, 1번.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는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기억나죠?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다. 결국 유대감 이거 논증하라는 얘기는 유대감 맞아 틀려. 맞죠? 근거가 뭐예요? 그냥 용팔이 아니고 우리 용팔이.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죠? 2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다. 에이씨. 공간 감각 맞아 아니야? 가깝다 멀다니까 공간 감각 당연히 맞지 뭐. 이게 뭐하러 지문을 보고 있어. 근데 쌤은 이 문제 풀면서 아마도 여기 공간 감각 자리에 처음엔 이걸 넣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애들이 2번을 틀렸다고 할 게 뻔하거든요. 거리감이면 멀어야 되는 거 아니 너 이지랄 하면서. 거리감이 뭐야? 거리에 대한 감각이잖아. 가깝다도 거리고 멀다도 거리 아니야? 이해돼? 여기 거리감이라고 들어가도 맞아 틀려. 맞아요. 됐어요? 근데 거리감은 멀어야 되는 거 아니 너? 이거 틀렸네 하고 2번 고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또 문제 욕먹을까봐 가끔 게 티가 나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뒤에 다른 문제에 공간감이 있거든요. 아가리 맞추는 했을 거라고. 근데 검수 단계에서 뺀 것 같아요. 나 공간 감각 이런 말 쓰는 거 처음 봤어, 우리 언니가. 이해돼? 3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다. 야,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 쌤이 다 필요 없고 일단 문학 문제 잘하고 싶으면 잘 맞고 싶으면 선지에서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부터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부터 논증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호기심과 반감 그랬지. 반감은 당연히 있지. 반가운 인물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호기심은 이게 없잖아. 이것에 호기심이 어딨어. 호기심이 있다고 판단한 친구들이 이번에 많은 것 같아.
얼마나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디귿에서 호기심이 어딨냐라고 물으면 다 어디 있다 그래요? 또 누굴 데려가려고가 호기심이에요. 정말 얼마나 겉핥기로 푸는지. 이게 호기심이야? 궁금한 거야? 또 누굴 데려가려고? 이번엔 앞집애야, 뒷집애야, 옆집애야. 누굴까? 궁금한 거야?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야? 데려가지 마, 이 새끼야.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내면인 거지. 이게 어떻게 호기심이 돼요? 궁금한 게 아니죠. 안 궁금하죠. 안 데려갔으면 좋겠죠. 이해돼? 호기심 없다. 끝. 이렇게 풀었어요. 이해가 된다? 그래놓고 고른 선지가 대부분 5번이더라고. 5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모습을 또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잘 봐.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줘. 확신 어디 있어? 좋은 수고 말고 있잖아. 그치? 이미 좋은 수고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미 확신이 있었어. 근데 불안을 모두 보여줘. 요게 지금 애매했죠, 내가. 그치? 불안을 모두 보여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랬어요. 자, 그럼 5번이 틀렸다고 하려면 불안이 아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5번에 안 되지, 안 돼.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은 내면이니까 확신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근데 그러나 끝났죠. 확신했다가 그러나잖아요. 그럼 이거랑 반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3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우스스 떨리어 왔다. 저 떨리는 것이 불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요. 불안이 뭐예요? 불안이 뭡니까? 니네 머릿속엔 불안이 이런 이미지죠. 아, 엿됐다. 불안은 편안하지 않음이죠. 끝났어요. 확신했죠. 그러나 나왔죠. 확신이 깨진 거예요? 확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깨진 거죠. 그럼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럼 불안 맞네요. 이해됐어? 5번 고른 사람은 내가 단정할 수 있는데 어떤 감정 표현을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는 애들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불안이라는 건 편안하지 않음이에요.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막 떨려요. 이해됐나? 5번 맞는 얘기죠. 됐니? 현대소설은 철저하게 내면 위주로 파악했으면 되는 게 나왔습니다. 됐니? 그 다음 세트. 자, 현대시랑 수필이랑 융합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고전시가랑 수필이랑 융합되는 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수능은 몰라요. 고전시가랑 융합일지 현대시랑 융합일지. 아마도 현대시랑 융합일 것 같습니다. 자, 22번. 다부터 다의 공통점. 표현법 묻는 문제야. 쌤이 17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내면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면이 있어요. 답이 1번이잖아요. 다 아니까 이제. 여기 뒤에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내면이잖아. 그치? 내가 이것도 내면이라고 하면 좀 짝칠 것 같아서 일부러 빼긴 했는데 여기 이것도 내면 물어본 거야. 근데 이 뒤에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앞에다가 뭐 화자가 길에다 똥을 싸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써있든 아니면 외계어가 써있든 앞에 있는 것만 맞으면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시에서 뭔 짓을 해도 수필에서 뭔 짓을 해도 주제의식은 드러나죠. 이해돼요? 그럼 앞에 있는 것만 논증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1번 찍고 봤어. 상황의 대비를 통해 그랬어요. 대비가 뭔데? 이거랑 이거랑 대비돼 안 돼? 돼? 뭐가 대비돼? 뭐 다양한 게 대비되죠?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이해됐어? 대비가 뭐야 그러면? 다른 거. 대비가 뭐라고? 다른 거. 다른 거를 놓고 비교하면 대비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대비랑 대조랑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대조는 뭐예요? 얘네들이 대조가 돼요? 대조 돼요 안 돼요? 그거 확신이 없잖아 지금도. 되지 왜 안 돼? 이거 무슨 색? 까만색. 아래 몸통이 까만색 맞아? 이거는 주로 무슨 색? 하얀색. 봐봐 이게 대조지. 뭐에 있어서 서로 반대야? 색깔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서로 반대지.
대조가 그거야. 다른 애들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반대임을 보여주는 거. 그게 대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비가 훨씬 더 큰 개념이야. 다르면 다 대비야. 알겠니? 그 와중에 대조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대비를 해. 그럼 다른 거 몇 개만 있으면 돼. 다른 거 2개만 넣고 비교하고 있으면 돼. 이해됐어? 그럼 쌤은 빨리 22번에 1번 상황이 대비 당연히 있지 않을까? 1번 나무가 따로따로 있네? 꽃나무도 있고 그 나무도 있고 꽃핀 나무, 꽃 안 핀 나무. 그치? 대비 있네. 나는 겨울꽃. 겨울이랑 봄이네? 나무 밖에 거대한 힘. 나무 안도 있다는 얘기네? 밖이랑 안. 대비네? 그 다음 다. 노인? 그럼 젊은이 있나? 청춘 끝. 젊은 애들 노인. 대비잖아. 됐어?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야. 근데 왜 확신이 없어? 이걸 상황의 대비라고 해석해도 되나? 또 이러고 있으니까. 상황은 뭔데? 상황은 뭐야? 시간 공간? 아 시간 공간만 상황이야? 다른 건 상황 아니야? 나 지금 배고파. 이거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이지. 지금 9시 3분이야.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이지. 여기 이투스 기숙학원이야.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이지. 지금 1교시야.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이지. 형광도 불이 다 켜져 있네.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이지. 앞에 빔 켜져 있네. 상황이야 아니야? 뭐가 상황이 아니야 대체? 다 상황이야. 이해됐어? 영어로 하면 컨디션. 전부 다. 나무 밖이든 아니든 꽃이 폈든 안 폈든 젊었든 늙었든 다 상황이지. 이해됐나? 쌤은 그 1번원지를 보자마자 이걸 증명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쌤은 가나다에 대비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아니라 대비가 없다고 늘 봐요. 이해됐어요? 그 적어도 2개 이상만 나와도 대비가 당연히 있어 없어? 있지. 똑같은 거 2개가 아니야. 대비가 없는 시는 이런 식밖에 없어. 나는 슬프다. 슬프기 때문이다. 슬퍼서 슬프다. 슬프니까 슬프도록 살았다. 이게 대비가 없는 시야. 이런 시가 수능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해돼요? 난 이게 왜 모담들이 1등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상황, 대비. 문학의 여부는 내가 정확한 답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23번. 자, 나에 대한 이해니까 나에 거나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 24번.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이 보기를 써서 감상하래요. 오케이, 그럼 얘부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5번. 다의 결승에 대한 이해. 다는 수필이니까 무조건 한 문제는 깨달음 파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최소 3점, 최대 5점이라고 했어요. 무조건이에요. 26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 않은 것인데 얘네가 지금 가나다에 퍼져 있죠? 그쵸? 그럼 가 있고 나서 가에 나왔던 거, 나 있고 나서 나에 나왔던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27번이 A하고 B인데 A도 그늘, B도 그늘이에요. 같은 단어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이거 무조건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평가원이 제일 잘하는 게 자료 서칭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럼 가 읽고 나서 A 판단, 다 읽고 나서 B 판단하면 되겠네. 됐나? 그럼 일단 순서 정해봐. 가, 나, 다 순으로 가도 되고 나, 가, 다 순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어찌됐건 나는 24번의 보기를 먼저 봐야겠다. 자, 24번의 보기. 자연 나쁘게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은 성이야.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이래요. 그럼 화자가 교감이랑 관찰 같은 거 한다는 얘기네.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데 기여한다. 또 자신의 생각, 화자의 생각 파악하는 얘기는 또 그지?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나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처음 봤어. 우리 언니야가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누가 평가는 이런 단어 써요. 근데 어쨌든 간 처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긍정, 부정. 자기의 처지를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네.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야, 근데 잘 해석했어야 돼.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건 누구야? 자신이야. 근데 그런 처지를 환기, 떠오르게 하는 연민의 대상이래. 연민하는 건 누구야? 자연을 연민한다는 얘기죠. 불쌍한 자연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처지는 누가 지지부진한데? 화자. 이거 평가원이 뭐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지는 지가 지지부진한데요. 자연물을 연민한대요. 그럼 이 자연도 어떤 처지란 얘기일까?
화자랑 비슷한 처지란 얘기겠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화자가 자연을 봤는데 지랑 비슷해 보여서 자기의 지지부진한 처지가 느껴져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나? 그 다음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다가 화자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뭘 찾게 된다고? 긍정적 전망을 찾게 된대. 해피하게 끝난다는 얘기네. 잘 될 거야 하고 끝난대. 그 다음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역시 자연을 관찰하고 지각을 느낄 거예요.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물이 그냥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사물이 돼 있대요. 가구 같은 거, 뭐 책상 이런 거겠죠. 됐어? 이런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 대상이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낸대요. 화자가 좀 도라이인가 봐요. 이 사람이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가구를 보면서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 아니면 역동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막 읽어낸대요. 이 사람은 가능한 거겠죠. 이해됐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나시의 화자는 이 가구에서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힘, 역동적인 시간 이런 걸 읽어낸대. 그 다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간다. 이게 새로운 지각이래요. 이거 파악하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뭔가 불쌍하다고 느낄 만한 자연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환기하는 시, 그리고 나아가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지는 시이고, 나시는 화자가 일상적 사물이 된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깃든 자연의 힘과 역동적인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시래요. 됐습니까? 가시가 뭐야? 가시가 이번에 연계되면 그치? 이번에 연계 체감이 되게 높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연계 체감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떨 때일까요? 실제로 그게 연계가 됐을 때일까요? EDS 연계율은 항상 비슷했어요. 말해놓고 바뀐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연계 체감이 높다, 어떨 때는 연계 체감이 낮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맞아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연계 체감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연계 체감 높아서 뭐? 그럼 어떨 때 쉽다는 얘기가 나올까? 연계된 시, 연계된 작품이 해석이 단조로울 때 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나무라는 시는 너무 유명한 시고요. 해석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누가 봐도 비슷하게 있는 시라고요. 그런 시들이 나오면 연계체감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시가 나오면 어차피 쉬워요. 연계체감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연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연계보다도 기출을 푸는 게 더 먼저란 얘기예요. 알았죠? 기출 분석할 수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연계야. 연계 체감은 내가 볼 때 수능 때는 훨씬 낮을 거예요. 문제가 더 뭐 할 거니까. 어려워야 되니까. 됐어? 저는 얘기하지만 연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연계하세요. 하는데 뭐가 먼저인지 확실하게 알고 하세요. 연계는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에서 끝이에요. 알았죠? 가끔 해설 수업 들어보면 연계시 나오면 시 읽지 않고 풀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읽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선지에서 언급한 그 부분이라도 다시 오기에서 언급한 그 부분이라도 다시 내가 아는 그 시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럼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하고 꼭 해석해놓고 문제 풀길 바랍니다. 알았죠? 아는 시라고 지문 안 보고 깝죽거리다가 틀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다시는 어떤 시라고? 내가 어떤 자연을 발견하고 지지부진한 처지가 환기돼서 그걸 연민하는 시라고. 그러다가 긍정적 전망으로 나아가는 시.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늘의 꽃잎을 며칠 또 시간 나왔네. 시간 자체로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이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뭘 느꼈는지가 중요하지.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은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야 벌써 느낌 와야지. 벚꽃은 며칠 만에 이미 꽃을 활짝 피웠다 졌어요. 됐어? 얘가 지지부진한 처지로 보여요? 아니죠. 얘는 잘 나가는 애죠. 그 다음 미처 제 꽃 한 종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이게 지금 어떤 처지를 환기하겠구나. 그래 지지 이거 환기하겠구나. 맞죠? 멈칫거리는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한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됐니? 그 보기는 출제자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주는 거잖아. 시에 있는 단어에서 영향을 무조건 받아요.
됐니? 멈칫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지 뭐 이런 말 나온 거네. 늑된 그 나무를 발견했겠죠. 자, 이 나무가 지금 누구의 처지로 환기하는 거야? 자신 화자의 처지예요. 그럼 이 며칠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저 며칠은 지금 화자 또는 화자를 배변하는 그 나무의 처지와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대조되는 시간이에요. 얘는 이미 피웠다 지운 시간이잖아요. 얘는 못 피운 시간. 됐어? 들킨 게 부끄러운지, 야, 부끄럽다가 나무가 부끄럽다가 아니지. 들킨 게 부끄러운지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화자의 판단이에요. 그럼 화자의 레벨입니다. 부끄럽나? 이러고 있어요.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비틀린 뿌리 한 구석, 이런 것도 괜히 나온 거 아니겠죠? 어떤 처지? 지지.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숨어 있는 게 지지부지일. 아름드리 그늘은 누구 걸까? 아름드리가 굉장히 큰 힌트 아니에요? 그 나무한테 아름드리 그늘이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이 그늘은 다른 애들한테 있는 거겠지? 나무에 또는 화자의 지지부진한 처지와 대비되는 애겠죠. 맞아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지지부진한 거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모른다가 아니고 모르는지라고 판단한 누구의 내면이야? 화자의 내면이지? 저 나무는 지난 줄도 모르는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여는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대요. 요거 판단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그랬어. 멍울이든 뭐든 가득 매달고 있으면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긍정적인 느낌이지 보통.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떤 거야? 부정이지. 이거 잘해야 된다 했잖아. 뉘앙스가 긍정인데 시에서 부정을 해석되거나 뉘앙스가 부정인 단어인데 시에서 긍정을 해석되는 거. 거꾸로 해석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해돼요? 가득 매달고 있지만 이건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왜? 아직 뭘 못 피운 거야. 그렇게 해석했었어야지. 꽃을 못 피운 상태. 지지부진인 거죠, 이것도. 맞니? 그 다음.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야, 이게 지금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가 뭐야?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긍정적 전망이겠네. 맞아? 그럼 이 꽃불 성화는 뭐 칠 수 있어? 이게 환하게 타오를 거가 긍정적 전망이니까 긍정이지. 됐어? 그러면서 나도 그래요. 화자 본인 얘기하네요.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또 2달거리라는 시간 나왔잖아 또. 맞아? 근데 저 2달거리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누구의 시간이야? 화자의 시간이죠. 나도라며. 얘가 산에서 내려서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나 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자기의 무슨 처지? 자기의 지지부진한 처지. 맞아? 그 처지를 감각했던 2달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깨달음을 함께 얻고 싶었대요. 그래서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대요. 이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야 이거 질문이야? 이봄 가기 전에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를 매달까 안 달까? 달까 안 달까? 달겠지. 이 시는 무슨 전망이라 그랬어? 긍정적 전망이라네. 이거 다는 걸 긍정하는 거네. 됐어? 니네 아마 연기 공부한 사람도 이거를 긍정적 전망이라고 해석하진 않았을 거예요. EBS 그렇게 안 나와있거든요. 근데 보기에서 긍정적 전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기정사실이라며. 이미 정해진 사실이야. 그럼 이건 질문이 아니야. 설이지. 푸릇한 잎새 매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저건 또 뭐야? 불타? 틈새 가난한 소리. 뭐 가난해? 저 나무도 가지마다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야! 지표 올린다는 거야? 안 올린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걸 지표 올리는 게 긍정이라는 얘기지? 근데 뭘 지표 올려? 이거를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랬네. 그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네. 가난하다 그러면 원래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하잖아. 근데 가난한 소지를 지표 올리는 게 긍정적 전망인 거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나 같으면 저거랑 이거랑 아까 물어봐.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이해됐어? 부정인데
긍정적으로 써 있는 거. 긍정인데 부정적으로 써 있는 거. 이해됐지? 자, 그럼 다 읽었으니까 가에서 나온 기억, 니은, 뭐 A 등등등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24번 가랑 관련된 거 먼저 합시다. 1번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한 대상이다. 처지를 환기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맞아요? 1번에서 내가 증명해야 할 건 자신의 방황을 떠올린 게 맞는지를 증명해야겠네. 지지부진한 처지를 방황이라고 바꾸는 거네요. 근데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방황이 뭐죠? 방향을 못 잡고 떠도 이게 방황이죠. 어디 써 있어요?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이라고 써 있잖아요. 방황 맞네요. 1번 맞고 항상 선지에선 4명부터 논증 됐죠? 2번 가 없고 3번 가의 화자는 늑된 나무에 멍울을 보고 멍울 그럴 줄 알았죠? 이거 지지부진한 처지였죠?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아 연민 당연히 안 맞아. 그치?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맞는 거니까 한 번 더 맞고 여기만 만점이에요. 그 다음 4번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라고도 말 바꿔놨네. 기대와 바람 뭐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 전망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푸릇한 잎새로 형상화한다. 푸릇한 잎새 근거 맞아 아니야? 긍정 맞잖아. 그쵸? 이거 피워낼 거라면. 그럼 이것도 맞고. 5번 가의 가난한 소지는 그래 물어볼 줄 알았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 긍정이죠.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다. 맞아 아니야? 맞는 얘기네요. 화자의 전망, 가에서는 맞는 얘기다.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 답은 나의 얘기겠네. 됐어? 그 다음 기억 니은하고 A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26번 1번 기억이 뭐였어요? 며칠이죠? 그치? 며칠은 어떤 시간이었지? 저 나무는 꽃을 못 피웠는데 저 벚꽃나무들은 꽃을 이미 다 폈다 지웠네?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잖아. 맞아?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또 지지부진한 시간을 지체의 시간이라고 바꿔놨네요.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걸 인식하는 시간이 맞죠. 2번 니은은 2달 거리였죠. 2달 거리는 누구의 지지부진함이야? 화자죠.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야, 화자가 지금 앞으로 2달이 소요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2달 동안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 이거 됐니? 그 다음 그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27번. 자, 팁. 소재 2개를 다른 지문에서 각각 물어보는 27번 같은 문제 유형이 있죠. 그쵸? 요거는 얘를 먼저 보든 얘를 먼저 보든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맞다 싶은 선지가 있다면 그냥 그 새끼 고르고 끝내세요. 그 새끼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아야 정답인 거잖아. 그치? 근데 둘 중에 한 새끼가 너무 맞아. 이건 100%야. 그럼 걔가 정답의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쌤은 항상 그렇게 풉니다. 이해됐나? 야, 이해가 안 되네. 말이 너무 빨라서 졸리니? 아니, 6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좋다고? 왜 들어왔어, 그러면?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확실해? 자, A가 뭐예요? 그늘이죠? 누가 만든 그늘이야? 그럼 화자는 거기서 또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늘은 그 나무한테는 없네를 본 거죠. 그래서 그늘 속에 숨어있는 지지부진한 천재의 나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1번. A는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이다. 야, 1번 꼬라지 봐봐.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래요. 누구의 내면을 표현한 거예요? 얘의 내면이라는 거잖아요. 야, 하다못해 화자가 보기에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이다. 도 아니고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도 아니야.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이다야. 그러려면 지문에 뭐가 있어야 돼? 늑된 나무가 나 죽고 싶어 이게 있어야 돼.
늑대 나무에 감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왜 고민하는 거예요? 2번 A는 늑대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맞지? 그게 없어서 지지부진한 처지인 거 아니야. 3번 A는 늑대 나무가 몸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야 똑같은 꼬라지네요.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목적이래요. 누가? 얘가. 그런 게 언제 나왔어요? 4번 A는 늑대 나무의 꼬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다 그랬어요. 아 그늘이 있어야 꼬철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화자의 내면이 있어요? 이런 내면 없어요. 5번 A는 늑대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조건. 늑대 나무가 부끄러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맞아요? 틀린 거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이 새끼네요. 이해돼? 여기서도 약간 선 넘는다고 생각한 게 두 개는 남겨놨어야지. 너무 쉽게 냈어. 두 개는 남겨놨어야지. 그래서 다 읽고 판단을 하게는 냅뒀어야지. 됐나? 근데 2번이 사실 난 두 개가 남았어도 2번 골랐을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맞으면 그게 정답이라니까. A는 늑대 나무 주변의 나무, 즉 얘는 지지부진한 처지가 아니잖아.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러니까 화자가 저 그늘을 아름드리 그늘이라고 인식한 거잖아. 지지부진한 처지의 그 나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거기 숨어있는 그 나무의 모습이 지지부진한 처지입니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됐나? 자, 그러면 가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아가야겠죠? 나아갑니다. 나는 아까 어떤 시간 했어요? 기억 안 하면 빨리 보기 보고 와야 돼. 이제 일상적 사물이 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깃든 힘이나 역동적인 시간의 흐름 이런 걸 발견하는 거라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아마도 가구를 대패로 깎아냈고 그 자리마다 그 자연의 무늬가 보인다. 거기에서 힘이나 시간을 찾아내겠지?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이런 게 다 생각이구나.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이거 시간의 흐름 보는 거구나.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이테를 보면서 이게 겨울이 지나간 자리군이래요. 거기에서 지금 겨울이 지나가는 시간을 읽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그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거기가 얘가 딱딱하게 뭉클여서 추위를 막던 자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테가 추위를 막아내는 힘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야, 나도 심한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해요. 여기서 어떻게 힘이 나와요? 오기가 기정사실을 줬으니까 힘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막는다. 됐어? 심지어 막는도 아니고 막아내던이야. 여기 깃든 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나이테라는 건 겨울이 흘러간 시간이고 그 겨울이 흘러간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겨울을 막아내는 나무의 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다. 그런데 그 나무의 힘은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좀 모자랐다고 생각해요? 좀 모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칠게 갈라졌죠. 그 다음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연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을 때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네요. 힘이 두 가지네요. 그쵸? 나무 안에 힘이 있잖아. 뭐를 견디는? 추위를 견디는. 그게 나이테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누구의 힘도 나와? 나무 밖에 거대한 힘도 나오네요. 그럼 거대한 힘? 좋은 건가? 이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안에서 밖에 있는 힘에 대해서 귀 기울였다라고 보고 있네. 그 다음 줄 추위의 난폭한 힘은 거대한 힘이라는 게 바깥의 추위의 난폭한 힘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놓치면 돼요. 최고네요. 근데 그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에 깊이 맺게 스며들었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힘이 몇 가지인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 거네요. 추위에 견디는 나무의 힘과 추위의 힘이 있네요. 근데 그 둘이 똑같은 게 아니네. 하나는 나무가 견디는 힘이고 하나는 나무에 견디는 힘을 시험하는 힘이네. 부정적인 힘. 이해됐어? 후기 잡혔어야지. 그 다음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어버렸다가 이것도 시간 얘기했네요. 이미 다 풀긴 했지만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랴. 이야! 이것들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을 거래요. 그럼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건 긍정이죠. 이건 나무의 힘이 되는 거죠. 햇빛과 공기들은 겨우내 얼었다가 요때는 얼었다가 푸르고 진한 빛으로 다시 익어갔으리라고 있는 거예요. 야, 페이크인 거 안 보여? 이건 당연히 긍정인데 이 앞에 독한 향기도 있네. 독해? 지금 냄새가 독해요? 아가리 냄새?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못 쳐야 돼요. 정말이죠. 이건 나무의 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갖고 독한 향기로 익어간 거 이거는 나무의 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판단 됐어요. 나 같은 100% 익어보는 거야. 됐니? 해마다 얼마나 많으니까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짐덩이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화자가 인식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나 읽었으니까 23번도 해결할 수 있어. 1번 자리 1이라에는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힘이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이 담겨있거든. 그 기가 막힌 선지야 이게. 쌤이 아까 27번에 1번, 2번, 4번, 5번 제낄 때 나무의 레벨이 C8 어디 있었어 그랬지? 1번도 지금 여기만 보면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어떻게 끝났어요? 이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 이거라는 인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인식은 누구 인식을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인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봐, 이런 실수 절대 안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27번에 있었던 건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쉽게 내려고. 화자의 생각만 나와 있었지 나무의 생각이 언제 나와 있었냐. 이건 거예요. 이해됐니? 네, 이거는 확실히 화자의 인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자리 1이라에는 시련을 견뎌냈던 나무의 힘, 그 시간과 경험이 달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 라는 인식이 담겨있다. 화자가 그렇게 인식한 거 맞아 아니야? 맞죠? 2번 스며들었스 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밖의 힘,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맞지? 이것도 외부의 힘이 스며들었다라고 했으니까. 3번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 보이지? 독한 향기 이거 긍정이었지. 근데 이게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독한 향기는 익어가는 것의 근거죠. 즉 독한 향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됐어요? 나무의 독한 향기와 함께 푸르고 진한 빛을 가져가는 걸 익어간다라고 표현했지 그걸 외부의 힘이라고 판단한 적 없죠. 됐습니까? 다음 3번. 그 다음 24번. 나랑 관련된 거 논증할 수 있어 이제. 2번.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이거 문제 잘못했어요. 언니들 혹시 보고 있으면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그 문제 해설했던 거 기억나요? 김기림의 연륜? 그 문제 3점짜리 보기 문제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불꽃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삶에 결핍된 속성을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고선지가 결핍된 속성이라는 말을 되게 중의적으로 잘못 썼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결핍되니 속성을 꾸미면 내가 지금 결핍된 게 여자친구야. 그럼 그걸 갖고 싶은 거잖아. 결핍된 속성은 여자친구잖아. 그걸 왜 끊어내? 여자친구 없는 새끼야. 여자친구를 왜 끊어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니까. 결핍이라는 속성. 자기 삶에 여자친구가 결핍되어 있다는 그 결핍이라는 속성을 끊어내고 싶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평가원은 그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언니가 이번에 그걸 실수했네.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처음에 2번을 골랐어요. 왜 2번을 골랐냐?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고 돼 있지. 대패로 깎아 만든이라는 요 꾸며주는 말이 얘를 꾸밀 수도 있고 얘를 꾸밀 수도 있거든요. 후자로 해석했으면 2번 선지가 틀린 말이에요. 그쵸? 후자로 해석해버리면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가 대패로 깎아 만든 문양이 돼요. 나이테를 대패로 깎아 만들진 않았죠. 이해돼? 쌤이 여기서 이거 비문인데? 뭐야? 이거 틀렸네? 하고 2번을 골랐다가 아 맞다 이거 우리 오빠들이지? 라는 생각에서 아 이거로 틀리게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확 스쳤어. 그래서 뒤에 내가 뭐부터 논증하라 그랬어? 내면부터 논증하라니까. 뒤에 내면이 뭐가 있나 하고 봤어요. 확인하려고.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예요. 뭐야? 표면을 관찰한 거 맞아 아니야? 아 이건 맞잖아. 그럼 진짜로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럴 리가 없는 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다시 보니까 얘가 대표로 깎아 만드니 가구를 꾸며주면 맞는 말이거네. 이해돼? 앞에가 이거였다면 이게 맞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2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됐어? 근데 2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도 꾸며줄 수 있고 이렇게도 꾸며줄 수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돼. 됐어? 이거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만든 가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썼으면 돼요. 꾸며주는 말 따로 썼으면 돼. 원래 이렇게 쓴다고 평건이. 우리 언니는 첫인상이 나한테 좀 별로예요. 안 됩니다. 이런 실수가 다니. 많이 실망스럽다.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 수능 때 냈던 B안, C안 중에서 괜찮은 문제 다시 6월 달에 검수를 낸다. 그 과정이 이번에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다 폐기하고 새로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전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예 그냥 쉽게 새로 출제하자. 이게 돼서 이런 실수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3번.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건 비정사실이죠? 지우면 되겠죠? 4번.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에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한 것이다. 이거 긍정적 인식한 건 당연히죠. 5번이겠네? 나의 귀 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뭐야? 야, 이거 지금 문제 의도 모르겠어? 너 읽으면서 힘 2개 있는 거 판단하면서 읽었니 안 읽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사실. 지문에서 힘 2개였죠. 누구의 힘과 누구의 힘? 나무 내면의 힘과 외부의 힘이었죠. 근데 얘네 둘 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외부의 힘이 지시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내면 논증 여기서 끝냈으면 안 돼.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야씨 나시에서 화자가 뭘 바라는 게 있어요? 나시에서 화자가 뭘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랬으리라 그랬지. 이해돼? 심지어 여기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고 기정사실화 해줬죠. 나시는 전망 있어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없어요. 이랬을 거다라는 생각만 있지 이랬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됐나? 다 그러니까 몇 번? 5번. 됐나? 그 다음 이제 다를 봐야 되겠지? 자, 다 봅시다. 이번에 수필이 아예 보기가 아예 없이 나왔다. 수필은 근데 보기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 없다고 했어요. 수필은 결국 못 찾는 건 싸웁니다. 깨달음. 얘기했죠? 수필은 마치 술 취한 아저씨가 우리 테이블에 난입해서 인생 조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아저씨를 빨리 보내려면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일어난 얘기죠? 하고 보내야 된다고. 노인 몇 분까지 우리가? 10시까지야?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하려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라 내가 오늘 숨 쉴 시간 안 줘서 그렇죠? 숨 딱 참고 해. 나도 지금 숨 차 죽겠어. 내가 그래도 오늘까지 컨디션을 회복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주말에. 나 진짜 시체처럼 있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다음 주에 6월 평가원 해설해야 돼서 죽는 날이거든. 나 그냥 지금 쉬어야 돼. 도저히 데리고 좀 나갔다 와. 그냥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와이프가 이해를 해주고 밖에 나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제 애기가 감기가 걸렸어. 눈치 존나 보이거든 지금. 애기가 또 연락 와가지고 병원에 막 갔다 오고 39.9도 막 나오더라고. 아들도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니네한테 혹시 그 애기 감기 옮길까 수도 있는 거야. 나도 다 안 낫기도 하고. 코를 풀면 진짜 이만큼 나와. 나 근데 위 얘기 나온 줄 알았어. 미안해 그런 얘기가. 나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시면 무슨 보람을 위함이 시옵니까? 그랬어요. 야 지금 서술자가 작가가 무슨 경험을 한 것 같아? 뭘 봤어요? 노인네가 꽃을 심는 걸 봤어요. 쌤이 수필은 무조건 어떤 특이한 깨달음 한 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노인이 꽃 심는 걸 보고 있잖아. 그걸 보면서 아 꽃은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별 의미 없어요 수필이. 쌤 뭔 생각하셨냐면 노인네가 그런 걸 뭐하라고 있어요. 다 쓸모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수필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뭔가 다를 거야. 뭔가 도라이일 거야. 이 생각으로 있는 거라니까. 맞죠? 뭐가 다를까? 등도 고비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배우니 한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나?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매듭이라고 생각하오니 희고이신 나르시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다구소이다. 작업을 걸고 있네. 당신의 그 모습 정말 꽃다워요. 이러고 있네. 요게 특이한 건가?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이유입니다. 아 이건 별로란 얘기네요. 빛깔에 취할 수 있으면 빛이 어느 빛을는지 청춘에 맡길 것이는지도 모르겠으나 뭐 말인지 모르겠죠? 세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배우니 거룩하시기도 정정하시옵니다. 그러니까 꽃 키우시는 모습을 보기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별로 특이한 거 없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우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다 할 것을 보실 거면 그만치 노래의 한계들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시간 헛된 게 아닐 거예요. 뭐 이런 얘기네요. 특이한 거 없어요.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연과 해고를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 피는 그 일은 정말 화려한 일이에요. 뭐 이러고 있는데 별거 없어. 해마다 꽃은 한 꽃으로 돼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 이런 건 좀 특이하네요. 보통 우리가 매년 꽃을 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꽃은 달라지네? 라고 생각하지 꽃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지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런 시각은 좀 특이하죠. 꽃은 똑같은데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만일 노인 100세 후에 비거하시던 창호가 다치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작가가 거기서 뭐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슬퍼하겠대요. 언제요? 노인 100세 후에 비거하시던 창호가 다친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도 100년 뒤에 뭐 하셨을 때? 저주하고 있는 것 같죠? 노인네야 당신 죽고 나면 창문 다치겠지? 그럼 그 뜰 앞에 손수 심어놓은 꽃이 난만하겠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 할 거야? 으이구 할 거야. 저주를 하고 있네요. 또 죽으면 네가 심어놓은 그 꽃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게. 그렇죠? 그 다음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꽃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새끼는 꽃 심는 노인네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앞에서 슬퍼할게 이 지랄하고 있는 거네. 그죠? 꽃과 죽음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이 끓는 정염이 쉽고 호화롭고도 화답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옷옷을 벗은 뒤에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게 학과 같은 노년에 더불어서 어찌 죽음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늙어서는 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돼요? 지금 뭔 얘기예요? 청춘들은 꽃을 보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슬퍼할 건데 우리 노인네들은 꽃을 보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왜? 어차피 죽고 없어질 거니까.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그죠? 젊다고 약간 노인네들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네. 노인네들이 꽃 보고 슬퍼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보면서 우리나 슬퍼하겠지. 이러고 있네. 그 다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 일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꽃 보면서 아름답다라면서 즐길 수 있는 건 누구다? 노인네다. 젊은 애들은 뭐 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수필이다.
됐어요? 그게 이수필의 깨달음이야. 그럼 마지막 25번.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수필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 그럼 수필의 깨달음을 잘못 얘기해 놓은 게 정답이겠죠? 그죠? 한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잖아요. 꽃이 만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냥 정반대로 써놨네요. 꽃 보면서 슬픈 건 누구? 우리들. 기쁜 건 누구? 노인네. 다 4번 끝. 됐어? 정반대로 써놨잖아. 이렇게 해서 융합 세트가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 됐니? 그 다음 이제 고전소설 홍길동전 18. 아씨, 야, 이거 내 문제에 틀린 거 이 새끼 나와. 내가 뭐 나온다고 했어? 야, 대놓고 내 수업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이거를 청민수설을 하면 어떡해? 몇 년은 더 써먹어야 되는데 TIT를 내겠다고 그냥 대놓고 공원을 해버렸잖아. 뭐? 30번에 무슨 다?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도청 감청 수준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네. 쓰는 데 내주든가. 내가 틀린다면 3개 하라 그랬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 수진인 속은 새끼 내면 변화 요거 체크하라 그랬지. 속이는 이 누가 속는 이 누구에게 속이는 이도 이건 주체 내면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속이는 방법 쓰레기 내용 얘기하는 거고, 속인 결과 속은 새끼 내면 변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씨. 내가 뭘 말하면 믿어, 알았어? 야, 웃을 때가 아니야. 내가 이거 좀 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다음부터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난 그게 무서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9월달에 만약에 트리기 텍스트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세대가. 불안하네, 그지? 9월달 봐야 알아요. 좀 불안합니다. 그 다음 뭐 31번도 보기가 있죠? 얘도 체크합시다. 근데 내가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고전문학은 보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라 했죠? 특이한 거 있나? 라는 관점에서 보라 했어요. 그리고 고전소설 홍길동전 되는 것도 좀 선 넘었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상이 개쫄보야. 문제 낸 거 보면. 많이 쫄았던 거 같아. 언니 반성하세요. 자,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얘가 욕망이 있어?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여기 왕이 된대요. 이 사건은 이번에 따라, 이번은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버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하나, 이거는 뭐 맨날 보던 거죠.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암특이해? 이 주인공 새끼 장난 아니네 이거.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은 보통 꽁감이죠. 근데 얘를 쫓아내기도 한대요. 얘가 빌런으로 나온대요. 이해됐어요? 우리 기준은 얘니까. 됐니? 얘가 인성이 더 빠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주인공이 얘니까 바뀌면 안 돼. 얘가 나쁜 놈인 거야. 잘하고 있거든. 됐니? 후자의 경우 당연히 제가 나오겠죠.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나 근데 이것도 문장이 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깔끔하잖아. 이런 것들이 내가 이번에 좀 내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예요. 해석을 좀 잘 되게 써놔야지.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여겨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착함이었는데 폭군 몰아낸 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왜? 누가 왕이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주인공. 됐어? 그리고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기도 한대요. 길동이가 왕이 되는 거, 착하던 놈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게 결국 하늘의 뜻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여겨지는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볼 건데 다 필요 없고 나는 TIT 3개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지문 읽고 나서 T 3개 없었으면은 그만 얘기. 자,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매 금일 절에가 여차 뭘 여차야 임마. 이게 또 뭐 쓰는 거겠어. 트릭 쓰는 거구나. 트릭 1번이구나. 이거 했었어야지.
됐니? 누가 거는 거예요? 길동이가 거는 거죠. 절에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절 상대로 거는 거겠네. 어떤 내용인지는 이 여차가 트릭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얘기네. 이거 기출이다. 평가형은 이러저러에다가 기억이라고 밑줄 쳤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쵸? 이 여차를 구체화시켜서 트릭의 내용을 파악해라 이거네요. 아니? 모든 중을 결합하거든. 저것도 트릭 내용 중에 일부겠네. 스님들을 묻겠다. 그죠? 너희들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퍼먹고 있는 거네요, 도적이랑. 같은 팀이네. 맞아요? 길동이랑 도적이 스님들한테 트릭을 거는데 스님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묶는 게 트릭의 내용이네요. 그때 스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고. 아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종자를 내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도로 얘가 속이는 얘기겠죠 아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이것도 트릭 내용의 일부겠네요. 이미 쌀을 보내놓고 술하고 밥을 준비해놓으라고 시켰는데 맞지?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보아할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저분을 내리소서 길동말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다가 다 거짓말이죠. 일제히 다 모아놓고 뭐 하려고? 묶으려고. 맞아요? 그 다음 아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흉계를 알리오. 여기서 더 빨리 눈치 깠어야지. 흉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트릭이라고. 됐니? 스님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전술에 누가 먼저 안다 모른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승려들은 지금 트릭을 당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상한 오소 없이 다 절기 시내에 버려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든 길동이 왈칵 성내고 이게 다 뭐인 거예요? 트릭인 거죠? 모래를 깍 하는 것도 다 트릭인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시기할 음식에 부정함이 이렇듯하니 통단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다 결박하려 하며 고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애를 구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야 이것도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너네 혼내줄 거야.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됐어요? 아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의미로다 그랬어요. 당한 애들은 여전히 몰라가지고 놀라서 넋을 잃고 애걸만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묶이겠죠? 이때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제 집 재물같이 실어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지를 따르밀더라. 아 털어가려고 했던 거네요. 다 묶어놓고. 맞아? 승려들은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입으로 소리만지를 따릅니다. 불쌍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네가 주인공 반대니까. 됐니? 결국 수지인들은 끝까지 모르다가 당했을 땐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때 절에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씻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가는 광경을 보니라. 얘가 보니까 파악이 되겠네? 일동 입장에서. 다 훔친 줄 알았는데 한 명 놓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저의 재물을 훔쳐가는 사연을 보아하니 그랬어요. 아, 사연에 니은이 돼 있네? 맞아?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얘가 지금 합천 읍내에 들어가서 도적 수백 명이와 절 재물을 훔쳐가는 사연을 보해버린 거 이게 지금 길동이한테 확인이 되겠죠. 맞아요? 합천 군수가 얘가 또 문제가 되겠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합천 군수. 합천 군수가 놀랐어요.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임사로 몰아가니라.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오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산골짜기 작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도적 애들. 길동이 이르되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야, 얘 또 뭐 쓰려고 각 잡는 거겠어. 그래. 안 걸리려고 산골짜기 작은 길로 도망가려 하는 도적 애들을 마음 믿고 큰 길로 가라고 하고 있으면 어떤 짓을 또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됐어요? 그래서 도적들이 질색하기를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그러다 저희 잡혀요.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전내자는 어린 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저 깊은 소견이 트릭인 거죠? 어떤 트릭을 쓸까?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가 트릭 두 번째 내용이겠네요. 됐어? 내 남쪽 큰 길로 안심하고 가. 내가 북쪽으로 관군을 가게 만들게. 어떻게 가게 만들까? 도적들이 이 말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상을 입고 벌써 느낌 왔죠? 누구인 척 하겠다는 거예요? 스님인 척 하겠다는 얘기죠. 홍락을 쓰고 높은 외에 올라보니 관군이 몰려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말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이게 트릭의 두 번째 내용이네요. 됐어?
하고 북쪽 소를 가리키거늘 반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해서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오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와 항상 그러겠죠.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 소이다. 길동이 무서워할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요 라면서 떠들어버린다. 하고 잔치하고 뭐 신나게 논다. 아직 무슨 얘기가 안 나왔다. 왕 되는 얘기 안 나왔다. 됐어요? 그러고 중량. 자, 팔도의 혼란을 초래한 길동이가 경조 판서를 제수받아서 서다로서의 한을 풀고 활긴당과 함께 조선을 떠났다가 이제 무슨 왕이 되겠냐? 율도국 왕이 되겠죠. 사설, 길동이 대의를 놔두고 이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10만이고 보군이 10만이더라. 이리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그랬어요. 아, 먹으려고? 이런 뜻은 어때? 장수들이 응하여 할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얘네도 이렇게 바라고 있대요.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기정사실 중에 하나 공동체 염원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우리 싸우고 싶어요. 이러고 있네.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리가 없더라. 각설 수월 만에 70여 성을 항복받고 율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합니다. 세 번째 티가 나왔어. 텍스트. 누가 누구에게? 길동이가 율도국 왕에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겠어? 다 나오면 쳐들어간다 공짜냐 이거겠지. 그치? 그 밑에 유랑이 뜯어보니 하였으되 다 뭐가 나와 있는 거야? 텍스트에 내용이 나와 있겠네. 그거 보고 율도국 왕이 뭔 생각했을까 파악하면 끝. 됐어? 내용 봅시다. 조선국 활빈단 장수 홍길동은 유랑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성평이 걸을 치시고 무왕이 줄을 치시니 전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부터 정거리 천리에 떳떳한 일이므로 나 떳떳하다.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목소리에 70여 성을 항복받아 위험을 면하니 유랑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아까 하늘의 뜻이라 했죠? 옥석을 구별하고 모두 처치할 것이 제3 생각하여라. 잘 생각해. 지금 나오면 살려줄게. 이 내용이네요. 자, 반응 궁금합니다. 하였더라. 왕이 율동국 왕이 문무제신 신하들을 모아놓고 제신 모든 신하라 했어요. 의논하여 왈 무명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아우 왕 기기가 좋습니다. 길동이가 뭐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능히 내 근심을 돌리어 야 누가 나가 싸울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신 얘네들도 트릭의 대상이죠. 길동이니까 제신이 아래로 와요. 대왕이 한때 군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그냥 좀 준버합시다. 그럼 가겠죠. 이러고 있는 거죠. 수신인들이 내면이 다르네요. 왕은 저 새끼 방자한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고 제신들은 좀 존버하시면 가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크게 놓아요. 이것까지 습관해서 끝났죠. 율도국 왕은 빡쳤죠. 그지? 적병이 성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요 그랬어요. 여기 또 성이라는 장소 나왔죠? 이 성은 어떤 장소예요? 율동이가 텍스트 보내서 빡친 장소예요. 맞죠? 하고 군사를 분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겨요? 율동이가 이겨요. 자, 문제. 자, 28번. 기억이 아까 몇 번 더 차죠? 그쵸? 그게 첫 번째입니다. 1번. 기억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겠다. 그래놓고 묶었죠? 틀린 내용 맞고요. 2번. 기억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겠다. 그래놓고 묶었죠? 열받는다고. 3번. 기억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겠다. 야, 지금 뭐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니?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였죠? 이게 트릭이었죠. 그렇게 겁줘서 묶는 게 트릭이었지 진짜로 고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발을 왜 해요? 털어가는 게 목적인데. 3번이죠? 됐어요? 그 다음 29번 TNT에요. 28번도 29번도 마찬가지야. A가 해인사, B가 성이죠. A는 트릭 첫 번째가 일어난 공간이고 B는 텍스트 T 세 번째가 전달된 공간이죠. 맞아요? 1번 해인사는 성과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것이다. 둘 다 여유롭죠.
훔치 잘하는 왕이 다스린다네. 2번 B는 A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뭔 소리예요? 지네가 싸운다 했죠? 3번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선지야. 이런 선지를 갖다 낸 게 내가 진짜 통한스러운 거라고. 3번 B는 A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평화되었다. 야 텍스트 내용 확인했어? 이거잖아 지금. 해인사에는 텍스트가 없었잖아. 성에서는 텍스트를 통해서 길동이랑 율도국 왕의 대립이 시작된 거잖아. 딱 3번이네. 이해됐나? 포인트예요. 텍스트 나온 거 확인했냐. 그 다음 30번 대놓고 트릭인 텍스트죠? 1번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냈죠. 데려로 가라고. 2번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 트릭 2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관도에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이다. 맞네요. 트릭 2의 내용. 3번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해서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이다. 저것도 트릭 2의 내용 맞네요. 4번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이다. 이런 트릭 쓴 적 있어요? 나 갈 거기 안 갈까? 왜? 사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이런 적 있어 없어? 없어. 이건 트릭의 내용이 아니다. 끝. 이해됐나? 28번은 트릭의 첫 번째 거 트릭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 문제고 30번은 트릭 두 번째 거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 문제예요. 29번은 마지막에 나온 텍스트 확인했냐? 라는 문제고요. 그럼 뭐 네 번째 문제는 다르냐? 31번 답 몇 번이죠?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율도국 왕 수신인이죠. 마지막 텍스트 걔한테는 무명 소적이라고 여겨졌다. 방자하다. 맞죠? 문무 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문무 제신도 수신인이죠. 걔네가 두렵다고 한 적 있어요? 뭐 하면 갈 거라고 했어요? 뭐 하면 갈걸요? 그랬잖아요. 언제 두려워했죠? 두려워한 적 없어요. 텍스트 세 번째 걸 받은 문무 제신 두렵다는 내면 제신 적 없다. 또 있어.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 받은 애들 중에서 길동이가 왕이 돼야 돼. 그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었어? 없었어. 진짜. 마지막 텍스트 받은 사람의 내면이 저거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고전 시간 세트. 3분 남았거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3분도 안 걸렸어요. 아이씨, 완전 충별사를 왜 내, 씨. 쌤이 요즘 고전 시간은 뭐가 트렌드라 했냐? 주제는 잡다하되 긴 글을 내서 뭐 하면 문제 풀 수 있게? 해석하면 문제 풀 수 있게. 됐어? 그게 요즘 트렌드인데 요즘 트렌드 전혀 벗어나게 됐어요. 그냥 이별에서 슬프단 얘기하는 짧은 시들을 갖고 내는 거 이거는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 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있잖아. 그 형 깜빵 가기 전에 이제 평가원 바뀌고 나서부터 교육청 모의고사 내시던 옛날 분들이 다시 내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교사 출신들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번에 도전 시간은 100%입니다. 교사 출신들이 낸 거예요.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질이 달라요. 됐어요? 32번은 뭐 때문에 틀려서 또 맞은 모르는 거네. 정답이 5번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가름하겠습니다. 5번에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화자의 내면 파악하는 거죠. B에서 화자는 봄을 받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만족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화자의 내면 파악하는 문제네요. 맞아요. 어려움 위해서라도 이 밤이 더디게 샜으면 좋겠다. 입만 있으면. 이게 A였고요. B는 쟤는 봄 왔다고 좋아하네. 헛빠개벌라 라고 도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32번이었고 33번 틀린 친구가 꽤 많던데 그 4번을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가정한이라고 했잖아. 띄워두면 가정 맞죠? 가정을 맞다고 해놓고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근심인데 화자랑 어떻게 분리돼? 이렇게 생각해서 4번이 틀렸다고 했다면 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가정이 맞대면서요. 가정은 일어날 수 없는 일에도 가능한 거죠. 내 얼굴이 차은우였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죠. 그랬다면 내가 우주일파였을 것이다. 가능한 얘기죠. 가정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근심을 띄워두면이라 그랬잖아. 난 안 드는데
불리한 거 맞잖아. 이걸 왜 틀렸다고 그런 거야 대체. 5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이 이리저리. 맞지? 맞잖아. 그걸 통해서 화자의 우유부단한테도 야! 이리저리는 근심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화자가 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5번 못 골랐으면 이리저리는 방향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5번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이리저리가 화자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낸 게 맞다를 증명했었어야지. 이리저리가 우유부단한 거다가 아니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설령 우유부단일지라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건 근심이야. 근데 어떻게 화자를 드러내?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 됐어요? 34번은 너무 쉬우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6월 문학은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푼 그대로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그대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시험지는 뭐 하라고요? 외우세요.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